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에서 써진 역사거든요. 그런 거하고 또 이제 이해치카가 이야기했듯이 역사를 무엇인가를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그 대화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또 현대적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새로 자꾸만 끊임없이 써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5.18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사라고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 그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때 30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이제 역사 인식이 굳어지려면 한 50년 정도 이상 걸쳐야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5.18은 당대사로서 논란이 많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논란이 많으니까 시시비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5.18이 성역화돼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성역화가 이제 판결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80년대에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치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운동으로 내란을 모여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뒤집어져서 듣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서 5.18 역사 해석이 성역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이블처럼 바이블 성령이라는 것이 누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으로 해가지고 아주 혼나지 않습니까? 무오리오. 예, 무오리오식으로 해가지고 바이블 종교적 경전으로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거는 역사 해석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을 초래된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 역사 해석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5.18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뭐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체육 시간에 운동하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리드미컬한 규칙적인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근육 운동. 그러면은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는 평화적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대중들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역사상의 용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권이나 이 제야혁명 운동권에서는 자신들의 그 체제 변혁 운동, 혁명 운동을 대중들에게 이제 대중성을 끌어다니고 또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 제3세계에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많이 위장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장을 해서 시가전이라든가 게릴라전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무장성은 강하기 때문에 항쟁이라든가 배틀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고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이미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는 용어가 있고 사회주의 공산계열에서 민주화 운동, 사회변혁 운동하는 것은 용어가 의도가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덮어놓고 이제 뒤섞여서 상당히 혼란을 빚어왔던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혼란이라는 것은 그 어느 좀 특정 세력이라든지 가령 변혁을 요구한다든지 혁명을 요구하는 그런 데서 또 용어를 조작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진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해겔이 진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는 관념적인 프라이하이트가 이야기됐거든요. 그런데 유물사관에 오면서 해겔의 입장을 반박하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유물사관에 오면서 어떤 그게 진보는 뭐냐면 기존의 관념적인 정치사회 발달이 아니고 프롤레타리가 요구하는 사회화되는 과정 이걸 진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어느 쪽 세계관이냐 해겔식이냐 유물론적인 역사관이냐 하는 건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운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운동과 그렇게 결국은 항쟁 당대사에서 예. 그 해석을 항쟁에다 맞추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한쪽 운동을 하는 세력이. 그렇죠. 예. 거기에 근데 국가 권력이라는 특히 국가 지도자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민주화 이후로는 그게 좀 약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5060 세력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저 지식인들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중성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것, 즉 문화권력에 대한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죠. 말하자면. 아, 문학을 내야 돼. 예, 문화권력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고 내가 왜 권력을 잡으며 내가 역사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아하.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예.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덜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당대에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의 먹여 살리면 막 됐죠. 막 예. 괜찮을 것이다. 예.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예. 예. 지금 문화 권력 헤게모니.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권력이 지금 이제 자익이 장악해서 작용화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뭐냐면은 그 그람시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데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되고 이탈리아는 왜 공산주의가 안 됐느냐 깜방에서 몇 년을 연구를 했어요. 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각 그 나라에 무장폭탄 필요 없다. 조건은 뭡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문화 권력, 정치계 사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을 자익이 좋다, 옳다 그런 걸 선전을 하면은 거기에 세뇌된 대중들이 자연히 자익 정권을 만든다. 투표를 통해서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무장봉기 이렇게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문화 권력을 장악한다면. 네. 그래서 헤게모니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그 현실적인 본보기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적중한 것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김일성 비밀교시, 예. 사법부 행정고시 머리 좋은 고시생들 네. 데모시키지 말고 예.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하라 하는 거. 고시원 30년, 차리고. 30년 투자하면은 지금 그 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검찰 자격과도 징역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완전히 지금 자격화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법원 또 법원은 뭐 물론 그렇죠. 법원 노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노조들이 또 압박을 하니까요. 거기다 공무원들까지도 법으로 금지됐던 그다음에 중공무 전공- 그것도 예. 그다음에 아니 우리나라 노조 천국 아닙니까? 다 노조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예. 노조하면 뭐가 되더라. 네. 내 세상 되더라 하는 그 인식 아니에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고 합법이 불법이든지 예. 그것을 대체가 그 노조 때려잡아가지고 영국 병을 치료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심각합니다 한국 지금요. 전부 다 집단으로 해가지고 의뢰하면은 예. 될 줄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망치든 어찌든지 집단으로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된다는 인식 그게 20년 30년 대한민국 굴러간 거 아니에요. 예.